세계 3대 IT 박람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글로벌 신기술의 방향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변신까지 엿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올해 MWC가 평소보다 더 주목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2020년에는 취소가 됐었고요. 지난해에는 좀 연기가 돼서 6월 말에 열렸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렵사리 행사가 열리게 되면서 행사가 열리게 됐지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불참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머물렀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를 포함해서 이통 3사들도 오프라인 행사에는 불참을 했었습니다. 예. 때문에 올해 행사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됐던 이 반쪽짜리 행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1개 기업이 올해 참여를 했는데 물론 뭐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보다는 아직까지도 참여 기업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동통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MWC, 올해 핵심 키워드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는 5G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MWC의 주제가 연결성의 촉발인데요. 보다 많은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연결성을 위한 핵심 통신 인프라가 바로 5G인 셈이죠. 기존의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으로 기기 간의 융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5G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AI, 인공지능입니다. 가전과 모바일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5G와 함께 이 MWC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5G와 AI군요. 사실 이 5G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이 기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기 간의 연결성을 좀 확장한다라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고화질 영상이라든지 대용량의 좀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발달된 통신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노트북이라든지 TV, 또 냉장고나 청소기 같은 가전들도 이제는 하나로 연결이 돼서 통합 제어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전할 수 있는 이 5G 기술은 그만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단순히 5G 기술이 아니라 그 활용성이 넓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에 걸맞는 신제품들 어떤 게 공개가 됐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노트북 시리즈가 있는데요. 예. 일단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G 이동통신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연결의 제약을 없앴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인데요. 6E 와이파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연결 속도를 높인 그런 와이파이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에 비해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노트북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기들하고 손쉽게 연동을 하고 다양한 운영 체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노트북의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기술로는 VR UAM 체험과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리얼댄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SKT가 선보인 VR UAM 체험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기구에 올라타서 가상현실 속에서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타보는 건데 관람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KT의 AI 로봇과 리얼댄스 서비스 역시 관심이 높았는데요. 특히 리얼댄스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춤 동작을 감지하고 춤을 제대로 췄는지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관람객들의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지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저희 부스 같은 경우는 5G를 바탕으로 AI 로봇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해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산업의 융합으로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 KT를 성장하는 모습을 테마로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저 방역 로봇이 일단 반응이 좋고요. 무엇보다 또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리얼 댄스든지 AI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앞서 CES와는 다르게 이번 MWC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도 좀 눈에 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CES는 미국에서 열리고 MWC는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열리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 기업들이 CES보다는 좀 MWC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조 연설자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CES 당시에는 중국 기업인들의 기조 연설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MWC에서는 보시다시피 4명의 중국 기업인들이 대거 키노트 스피치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구오핑 회장을 비롯해서 차이나 모바일의 양지의 CEO,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과 유니콤의 루이엔케, 리에홍 리우 CEO 등 4분이 참여를 해서 MWC의 키노트 스피치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확실히 중국 기업들이 이제 IT 기술이 요즘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CES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MWC를 특히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이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것들로 보인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 기업의 플래그십 제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이 매직 4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전면에 큰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삼성의 갤럭시 S22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너는 지난달 초부터 이 자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자사 첫 폴더블 폰 매직 V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매직 V, 그리고 오른쪽이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이 방식도 책처럼 접는 방식으로 똑같이 돼 있고요. 뒤에 카메라 배치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양도 상당히 비슷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인 비보도 첫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를 했고요. 또 오포도 이번 행사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파인드 X5 프로 시리즈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이 야간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이 폴더블 기능 같은 갤럭시의 최신 트렌드 기능들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상대로 기술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 기업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경쟁 외에도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이통사들과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망 사용료 논란입니다. 여기에 5G 주파수 경쟁도 치열한데 이번 행사에서 진전을 거둘지 관심입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부활한 MWC. 전 세계 통신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MWC에선 지난 3년간 축적된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망사용 대가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망투자 분담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망투자 분담 방식에 대해 정부가 조성한 펀드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투자해 통신망 구축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 U+ 대표 또한 각종 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으로 번진 망 이용료 갈등이 글로벌 무대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통신사들은 5G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트래픽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 추이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MWC 기간 중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T 입장에서는 이제 3.7에서 4.2GHz 그 대역에 대한 수요를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정부에 드리겠다. 그리고 그런 거 포함해서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달 17일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사 CEO들이 만나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예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망 사용료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신 기자, 보통 이 MWC에서 다양한 기업들끼리 제휴도 맺고 하는데 이번에도 혹시 좀 눈에 띄는 특별한 제휴 움직임 같은 거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하고요, 미국과 핀란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의 ICT 분야 협력 강화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행사 현장에서 각국 통신부 장관들을 잇따라 면담을 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과는 낙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좀 협의를 했고요. 예. 핀란드와는 6G를 공동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지하철 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요. 또 GSMA 그리고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와는 메타버스를 위한 포괄적인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올해 MWC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신 기자, 이번 분석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일단 유튜브 제목으로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 망 사용료 파고 넘을까로 뽑아봤고요. 예, 또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5G와 AI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